저분들이 그날 당일날 와서 소형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들을 10채를 계약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자만으로 투자를 해서 2, 3년 만에 얼마를 벌었냐면 처음 미부장 났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상을 차익을 받고요.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채당 3, 4, 5천만 원 정도씩 수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언제 첫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 경험담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투자를 말씀해 드리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언제 했느냐, 이것부터 말씀해 드리면 결혼할 때, 신혼집을 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LG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3년차? 4년차? 아마 대리 때였던 것 같은데요. 와이프랑 결혼하기로 하고 신혼집을 구하던 중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경상북도 구미였습니다. 한창 그때 LCD, 모니터, 디스플레이 이런 게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LG 디스플레이 입사를 하고 구미에 발령을 받아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기숙사라는 게 그냥 일반 아파트였습니다. 24평 아파트 방 3개짜리에 5명이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집을 나오고 다른 집을 구하러 다녔을 때, 일단 구미 같은 동네는 일자리 덕분에 외지에서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세가 좀 많이 부족했었죠. 연봉은 많이 높진 않았지만 다른 회사들 비해서는 낮은 편도 아니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도 갚고 있던 상황이었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제 월급의 대부분을 좀 많이 가져다 주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모은 돈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24평 신혼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비싼 집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방 2개, 방 3개짜리 24평 아파트를 구하러 다녔었는데, 일단은 전세 가격이 8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이 구미에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24평 전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부동산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전세가 8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매물 자체가 별로 없다. 그런데 전세 말고 매매로 나온 물건이 8,400 정도에 나와있다. 이건 어떠냐?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세가 8,000인데 어떻게 매매 가격이 8,400밖에 안 하지? 400만원 차이 정도면 그냥 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냥 매수를 하기로 했었죠. 모아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8,400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대출 4,500만원 받아서 그 집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대기업 다녀서 돈 좀 많을 줄 알았더니 돈도 안 모아놓고 뭐 했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결혼하고 나서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대출금을 엄청나게 많이 빨리 갚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때 3년 동안 제가 가계부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출 통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4,500 담보대출 받은 거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서 3년 동안 살다가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사 일도 힘들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도 재미도 없고 위 팀장이나 선배들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직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도시는 전세가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집을 자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4평 자가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거기다가 돈을 좀 더 보태서 큰 평수 32평 전세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전세는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전세 세입자를 금방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을 팔기 위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얼마에 내놨겠습니까? 8,400에 사서 3년 만에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저는 그때 부동산 관련해서는 거의 뭐 초짜이죠. 투자도 해본 적도 없고, 그 전에 잠깐 경매 책 좀 보고 경매 온라인 강의 들은 게 전부였죠.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이 3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를 않은 상태다 보니까 매도는 3년 만에 8,500에 했습니다. 보통 집을 누가 매수하러 온다고 해서 집을 좀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이불 같은 경우도 다 제대로 개어놓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날 당일 일요일 저녁에 집을 보겠다고 하시는 부부가 오셔가지고 30분 동안 열심히 집을 치웠죠.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대충 슥슥슥슥 보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집을 대충 보고 가시지?
안 사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30분 있다가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분이 집을 사신다, 바로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신다, 지금 내려올 수 있겠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부동산 사무실 가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쓸 때 서로 인적사항을 적다 보니까 부산에 계시던 분이더라고요. 그것도 또 공무원이라고 하시는데 굳이 구미에 왜 집을 사시는지 순수하게 궁금한 마음으로 그분께 여쭤봤거든요. 구미 집값이 3년 동안 100만원 올려받아서 이렇게 팔았는데 왜 집을 사시냐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부산도 한동안 집값이 안 오르다가 갑자기 확 1억이 뛰었다. 구미도 조만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산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도 초자가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것도 대단한 일인 것 같고 그걸 또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분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의 대답을 듣고 제가 뭔가 머리에 한 방을 딱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구미가 싫어서, 배사가 싫어서 떠나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나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것도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바로 부동산 소장님한테 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장님, 그러면 저분들처럼 투자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저분들이 그날 당일날 와서 소형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들을 10채를 계약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매매가 8,500만원인데 전세 가격이 8천만원이다 보니까 자기 돈 500만원만 있으면 우리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본인이 알아서 맞춰준다, 그렇게 제가 소장님한테 배웠죠. 엄밀히 얘기하면 투자자한테도 배운 게 맞고요. 그래서 소장님, 그러면 저도 저분들처럼 괜찮은 물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니까 소장님이 그러면 이런 구축들 말고 지금 미분양 상태인 32평 아파트가 있다, 분양이 안 돼서 회사 보유분으로 전세를 준 게 있다, 이런 것들을 할인 분양 받아서 살 수 있다, 혹시 관심 있냐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미분양 났던 32평 아파트가 분양 가격이 1억 9천이었는데 2천만원 할인 분양해서 1억 7천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일단 분양 사무실로 찾아가 봤죠. 갔더니 미분양 상태인 게 몇 개 있긴 한데 제일 좋은 게 13층이다, 고층에 뷰가 나오는 13층 이 물건이 제일 좋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3층 말고 좀 더 좋은 거 없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이거 사시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오겠다라고 해서 그날 바로 집에 와서 그 아파트 한 동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습니다.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15층, 1501호, 1502호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한 동에 대한 한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을 다 열람을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호실 같은 경우는 실제 이름이 적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게 500원이었는데 500원 결제를 하지 않고 조회만 하면 이름이 김땡땡, 박땡땡, 최땡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분양이 된 거니까 패스하고 미분양난 회사 보유분 상태로 있는 호실은 주식회사 땡땡 이렇게 적혀 있는 호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찾아서 체크를 해서 엑셀로 프린트한 종이에 형광펜으로 촥촥촥 칠해가지고 분양사무실로 그걸 들고 가지고 갔죠. 이 아파트 미분양난 호실 자체가 이거 아니냐, 이것 중에 요거 달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완전 초짜인데 그나마 그때 제가 경매 책을 한번 읽어보았을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라 라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완전 초짜인데. 그리고 미분양난 호실을 계약을 하고 그게 가격이 분양가 1억 9천에서 2천만원 할인받아 1억 7천에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소장님한테 배운 대로 요거를 전세를 지금 넣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마침 친한 회사 선배가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은 구했냐부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일단 집을 샀는데 전세를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그때 그 선배가 그러면 네가 지금 당장 이사 오지 않을 거면 내가 그 집에 전세 계약해도 되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가격 자체는 완전 갭 500, 갭 1000만원처럼 된 게 아니고 투자금은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갔던 단지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한 1억 4천 정도로 뭐 얘기를 하고 회사 사무실에서 전세 계약서를 출력을 해서 둘이 앉아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계약을 했습니다. 완전 초짜인데 부동산 끼지도 않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4,500 받고 그때 32평 전세로 집을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전세 가격은 32평이다 보니까 1억 2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년 만에 4,500만원 담보대출 다 갚고요. 그리고 집을 팔고 받은 8,500만원에서 전세금 1억 2천을 줘야 되다 보니까 나머지 돈이 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전 대출을 안 받았습니다. 3년 만에 담보대출 4,500만원 그리고 추가 3,500만원을 모아서 8천만원을 모았던 것 같네요. 진짜 악착같이 가계부도 3년 동안 쓰면서 전세 금액 1억 2천도 내고 투자할 돈도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일단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보니까 그때는 신용대출이 잘 나왔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5%를 제가 받아서 미분양 났던 아파트 잔금을 쳤고요. 집을 사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주변 아파트 시세를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집값이 조금 오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사 출근하고 일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구미는 다음 구미 캐닝텐 카페에 실시간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이 특정 아파트 광고를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회사 출근하고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만데 제가 일단 이 아파트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일 끝나고 나면 퇴근할 때 잠깐 그 아파트 들러가지고 한 바퀴 돌고 집으로 오고 이런 작업을 몇 달 동안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 입지와 시대를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딱 언급을 하면 그 아파트가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마고 전세 가격이 얼마쯤 하겠구나 라고 하면 그게 딱 맞았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시대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500만원, 1000만원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또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부동산 몇 군데를 들러서 시세라든지 확인을 했죠. 그때 제가 특정 부동산 한 군데를 들렸는데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쫑알쫑알 걸어다니는 큰딸내미 그리고 둘째를 임신한 와이프 데리고 그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소장님한테 여기 투자를 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야 투자자 중에 이렇게 어리신 분 처음 본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인연이 되어서인지 몰라도 소장님이 물건을 여러 개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2개를 샀습니다. 어차피 사서 전세 놓는 거 그때는 갭 투자인지도 모르고 한 건데 그게 갭 투자였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을 처음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서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뭐 그렇게 한 거죠. 일단은 계약금을 먼저 쏘고 나서 전세에 들어오시는 분들 가계약금을 받으면 그 돈을 중도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매수 잔금과 전세 잔금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배운 거를 다시 그대로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역 약간 다른 동네를 각각 투자금 한 2천만 원 정도로 2채를 또 샀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시세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는데 제가 샀던 아파트 1억 7천에 샀던 아파트가 가격이 좀 올라서 2억 넘게 호가를 하던 시점에 1억 8,500이라는 아주 싼 금매가 매물로 딱 뜬 거예요. 제가 일단 그 단지는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야 이 가격이면 정말 싼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물건도 보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내가지고 이거 내가 사겠다 라고 해서 그 지역에 4번째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가격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시세보다 2, 3천만 원 싸다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면서 그분께 급하게 집을 파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분도 그거 팔아서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을 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시세를 알고 있으면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처음 배웠거든요. 입지를 알고 가격을 알고 있으면 바로 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초짜임에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그 지역에 4채를 투자금은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32평 위주 좀 신축 위주로 샀다 보니까 투자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투자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용대출을 8천만 원 정도가 풀로 받아서 투자를 했던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8천만 원 같은 경우도 제 자본이 아니고 이자만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자만으로 투자를 해서 2, 3년 만에 얼마를 벌었냐면 처음 미분양 났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상을 차익을 받고요.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채당 3, 4, 5천만 원 정도씩 수익을 받던 것 같습니다. 4개를 다 팔고 나니 제 수중에 현금 2억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 연봉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파트 한 채당 제 연봉만큼 현금이 딱 꽂히는 걸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돈을 이렇게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 물론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녔고요.